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엄마 되어가기, 아기 알아가기 주제를 계속 다루어 가면서 그동안 심리 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두 가지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욕구를 따라 아기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기가 원하는 두 가지 상태, 하나는 아기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만족해하며 흥분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기도 하며, 다른 하나는 흥분된 상태에서 엄마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상태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흥분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 있는 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갓 태어난 아기는 잠을 자며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아기는 흥분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고요함을 즐깁니다. 이 순간은 아기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기가 성장 과정에서 분리 독립을 위한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기들은 자신이 원하는 젖을 먹고 난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칭얼거리거나 울면서 불편해하며 쉽게 잠에 들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를 아주 힘들게 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 또한 아기와 만족스러운 접촉을 할 수 없게 되고 서로가 각성된 상태에서 정서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기와 엄마가 서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각성 상태에서 회복되는가 안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회복 여부는 아기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엄마는 인내하며 아기의 상태를 알아가면서 아기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며, 또한 엄마는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우기 위해, 그리고 아기의 정서적 상태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달래주거나 놀아주면서 아기와 엄마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각성된 상태에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채 지속된다면 아기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 만족한 상태와 흥분된 상태에 있는 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흥분된 상태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엄마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아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엄마는 알아야 합니다. 아기가 고요함 속에 평안함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흥분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관계하고 있는 엄마는 아기의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기와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며 아기의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돕고 있는 엄마와의 관계적 경험이 아기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기의 정서적 상태와 욕구를 따라 엄마는 상황들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를 들었던 아기의 수유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습득된 지식과 또 엄마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시간마다 수유를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규칙적인 수유는 엄마를 편하게 해주겠지만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침범, 즉 간섭과 통제가 되어 너무 일찍부터 좌절의 경험을 안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 입장에서의 최상의 것은 먹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젖을 자유롭게 또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아기는 규칙적인 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젖가슴이란 자기의 욕구 안에서 원할 때는 나타나고 원치 않을 때는 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는 엄마의 호흡 맞춰주기를 통해 젖가슴이 자신의 통제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젖가슴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어린 아기의 미발달된 인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호흡을 맞춰주는 돕는 손길을 통해 아기는 자신의 창조 경험을 기초로 참작이라는 인격의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도널드 위니컷은 전능 환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에게 규칙적인 습관을 길들이기 전에 먼저 어느 기간 동안은 아기의 생리적인 리듬에 맞추어 젖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 과정에서 아기의 전능 환상을 누리게 되는 절대적 의존기라고 하였으며, 그런 까닭에 이 기간에는 아기의 전능 환상의 경험을 충분히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엄마가 아기를 알아갈 때 엄마는 아기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전능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아기가 흥분할 때뿐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다음 흥분하기 전까지는 젖가슴 뒤에 있는 엄마를, 그리고 엄마 뒤에 있는 방을, 그리고 방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를 발견하며 아기는 세상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기를 알아가고 아기의 기대에 반응하며 아기의 전능적 경험이 엄마의 알아가기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될 때 아기는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가 아기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기의 상태를 알지 못해 아기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기의 전능적 경험을 박탈하게 된다면 아기는 세상을 알아가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하여 불안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아기가 자신의 욕구에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알아가며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엄마가 젖을 먹는 동안에 아기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기의 수유뿐만 아니라 아기가 목욕을 하는 동안, 기저귀를 가는 동안, 또 아기와 함께 이동할 때 등등 아기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나 또 다른 돌보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기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전능 환상을 충족하기 위한 정서적인 욕구는 박탈되게 되며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발달 과정에서 불안이라는 바이러스가 침입되어 이제 정서적 발달은 정지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기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기가 엄마의 품과 젖가슴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흥분과 교감을 나누는 것, 즉 함께 흥분할 수 있는 엄마를 아기에게 경험시켜 주기입니다. 또한 아기가 고요함 속에 자신의 전능 환상을 즐기며 평안함을 즐길 때 그 고요함에 담긴 평안함을 교감하며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엄마를 제공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과정은 커다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이제 엄마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기가 주도적으로 젖꼭지를 자기 입에 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아기가 창조적으로 엄마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며 아기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엄마의 능력이며 엄마의 위대함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인내심을 갖고 아기가 모험을 감수하고 젖을 빨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아기를 즐기며 모든 것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젖가슴이 너무 많이 채워지는지 아니면 채워지기 전에 아기가 빨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신 안에 또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아기를 키우는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수유하는 동안에 아기와 좋은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엄마는 아기에게 발목 잡혀 희생당하는 자기 상실로 경험될 것이며 아기가 그저 탐욕스럽고 말 안 듣는 산만한 아이로 경험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기는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무서운 존재로 그리고 세상은 온갖 괴물로 득실거리는 불안의 세계로 경험될 것입니다. 피해망상이 강한 사람들, 주의력 결핍과 산만한 행동이 있는 아동들, 분리불안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말을 하지 못해 위축된 사람들, 그리고 자폐적 성향이나 분열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모두는 어쩌면 많은 부분 아기 알아가기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캇의 저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엄마 되어가기, 아기 알아가기 주제로 내면 세계에 형성된 불안과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심리 상담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